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맞춰 현 사회복지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도와 전달 체계 간 상호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로 봄, 가을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의 청결을 유지하고 눈이 가려우면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예비 후보들은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또다시 내놓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러한 공약들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지난 27일 복지재정 누수 및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사회복지제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이날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복지정책 수행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성과 업무의 중복적 편제,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는 미흡한 복지전달체계로 인해 복지재정 누수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급여, 부정수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불투명한 제도 또는 익명성, 수혜자들이 어딘가 숨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서로들 잘 모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건 복지정책관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해결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용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올해 3월부터 다음 달이죠.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시범 사업을 10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허락되면 문화, 그다음에 여타 기능까지 포함해서 확장된 형태의 통합된 창구 이 부분을 이제 17년까지 약 70여 개소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부정수급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의식 개선, 사례관리 수행 전문성 등의 복지전달체계 해결 방안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환기에 소홀하기 쉬운 때입니다. 난방까지 하면 실내 공기는 건조하고 탁해져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맘때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삽시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탁해지면 우리 몸은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중 예민한 기관인 눈은 더욱 그러하며 이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결막염. 결막은 눈꺼풀 안쪽과 흰자위를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으로 이곳에 생기는 염증이 결막염입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게 특징입니다. 환자의 눈물이나 분비물이 묻은 손, 비누, 수건 등을 통해 전염돼 가족 중 한 명이 걸리면 삽시간에 가족 전체로 퍼지기 쉽습니다. 흰자위 충혈, 눈물 흘림, 가려움증, 꺼끌꺼끌한 느낌, 눈부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안과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와 함께 중요한 게 면역력 강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막에 구멍이 생기는 각막천공, 급격한 시력 저하 등 눈의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균이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으려고 그러면 균하고 몸의 면역력하고 싸워서 몸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약한데 바이러스는 강하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가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로 면역력을 키우고 음주와 흡연은 삼가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이게 잘 걸리기 때문에 가습기 같은 거 많이 틀어놓고 좀 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손을 자주 씻어야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인공눈물 같은 걸 사용하고 있다면은 인공눈물도 이제 일회용 눈물 같은 거 자주 넣어주시고. 눈이 가려우면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을 넣어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업무 수행 중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 파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계 단체와 정례 간담회에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인권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을 판단해 대법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원고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의족이 파손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과 관련된 재판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실 주재 조정회의에서 정부 합동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보고에서 현장 중심적이고 관계부처 간 공조협조체계 구축 등의 국민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성부는 성범죄자 알림 모바일 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으며 방송통신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한 수영자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를 위한 노력에 가족들은 물론 교도소 직원들까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포항에서 오혜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교도소에서는 지난 25일 201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포항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방송통신대학 과정은 지난 2008년 경영학과 등 7개 학과의 신입생 8명이 교육을 실시한 이래 2011년 8명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올해는 11명이 경영학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영자 이모 씨가 4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총 8학기 중 7학기에서 만점을 얻는 등으로 방송통신대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전체 수석의 영예를 안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 문화교양학과의 수영자 황모 씨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연구로 졸업 논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종국 포항교도소장은 수영자들의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4년 동안 인내와 노력으로 맺은 결실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항상 감사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고 정진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방송대 졸업생들 이렇게 오늘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경야동하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쪼록 나가서도 오늘 이 마음을 굳게 잡고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무엇보다 큽니다. 포항교도소는 이날 학사 학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11명의 수영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수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여수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해 집수리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희망하우스가 4번째 현판을 달았습니다. 정유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6일 여수시 희망하우스에 제4호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하우스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해 집수리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제일모직과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희망하우스 4호 사업은 지난해 5월 갑작스런 화재로 집을 잃은 금호도의 한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1, 2, 3호점은 노후주택을 보수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이번 4호점은 신축을 해서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부분들을 앞으로도 발굴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이웃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여수시는 앞으로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꾸준히 발굴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배움을 통해 삶의 희망과 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어느 한 졸업식 현장에서 나온 졸업생의 소감인데요.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원 졸업식 박정인 기자입니다. 중도에 실명을 한 이후 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다시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을 텐데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또 잘 이겨내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훈련원 졸업식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갑작스러운 실명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오늘이 내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숨어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자격증을 갖게 돼서 이제 마음 놓고 내가 이렇게 실명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즐겁게 내가 대련원을 졸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해온 동기들 그리고 선생님과의 이별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도전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일본의 독도 만행을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철회 규탄 대회가 경북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경북도, 포항시, 울릉군이 처음으로 규탄 대회를 공동 개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혜진 기자입니다. 시네마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단법인 푸른 누룽 독도 가꾸기 회와 포항 독도 평화 로터리 클럽 주관으로 다케시마의 날 철회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경북도, 포항시, 울릉군이 공동 개최한 이날 규탄 대회는 기관 단체장을 포함한 관련 사회단체,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철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구구 세력의 의지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일본의 우경화가 뚜렷해지는 시점에서 경북도와 포항시, 울릉군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아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날 최수일 울릉군수는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한 엉터리 영유권 주장도 모자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규탄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풍물패 공연, 창작무용인 독도회,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등 다양한 독도 관련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끄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명민장학회와 전남병원 장학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장학금 전달은 지역의 인재 양성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보조를 위해 마련됐으며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41명 등 총 104명에게 1억 6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명민장학회와 전남병원 장학회는 현 전남병원 정은길 원장과 형제들이 선친인 고 정명민 선생의 유지에 따라 1990년부터 24년간 1,700여 명의 학생에게 14억 7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2000년부터 매년 전남대 의과대 교수 해외연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표 수산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구룡포의 북방파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구룡포 수협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전국 최대의 위판량을 올리고 있는 대게를 비롯해 오징어와 문어, 화로회 등을 판매하는 13개 동 부스와 쉼터 부스 27개 동 등 총 40개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덜란드 후계 인상주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 현대미술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데요. 고흐의 열정 가득한 삶과 작품이 무대 위에 올려집니다. 이번 시간 문화클로즈업에서는 한 천재 화가의 삶을 그린 창작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봅니다. 선명한 색채와 격렬한 붓터치로 자신만의 화풍을 굳힌 빈센트 반 고흐. 37의 나이에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뮤지컬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고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6개월 후 형을 위한 유작전을 강행하는 동생 테오 반 고흐. 서로가 주고받았던 편지와 그림들을 정리하며 그와의 기억을 더듬습니다. 가난했지만 꿈과 열정만은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데요. 화가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평생에 걸쳐 남긴 약 700여 통의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고흐의 캔버스를 그대로 옮긴 것 같은 화려한 영상이 공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객들에게 전시회장이 아닌 무대 위에서도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주요 작품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각각의 감동들이 이게 살아 움직이고 고흐의 인생의 그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인디계의 스타 선우정아는 작곡과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고흐의 먹먹한 감성을 블루스 계열의 음악으로 잘 표현했고, 라이언과 김보강, 김태훈, 박유덕은 고흐와 태우가 이끄는 남성 2인극을 에너지 넘치는 연기로 무리 없이 이끌고 갑니다. 어떤 것조차 섞이지 않는 순도 정말 100%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에서는 이렇게 비운의 화가로 남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은 예술 쪽에 일을 종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교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살아생전에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고 있는 작가 빈센트 반 고흐. 이번 작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 할인 혜택이 있으며 4월 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영화 소식입니다. 미 항공수사관 빌. 뉴욕발 비행기 안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입금하지 않으면 20분마다 승객을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게 되고 정확히 20분 뒤 승객이 살해당하는 테러가 발생합니다. 빌은 범인을 찾아내려 사투를 벌이지만 그는 외려 비행기 납치 테러범으로 몰리게 되는데, 테이큰 시리즈로 제2의 전성기를 열어젖힌 리암 니슨의 하이제킹 액션. 특유의 비정한 영웅 캐릭터를 200% 활용했습니다. 범인이 베일을 벗는 후반부, 그게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최후의 대결을 펼치는 마지막 10여 분의 액션씬들은 역시 리암 니슨이라 감탄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1841년 뉴욕.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삶을 누리던 음악가 솔로몬 노섭. 어느 날 갑자기 납치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노예주 중에서도 악명 높은 루이지애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에게 노예 신분과 플랫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고 2명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12년 동안 처참한 노예로 생활한 솔로몬 노섭의 자전적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자유인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솔로몬 노섭의 처절함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솔로몬 노섭 역을 맡은 치웨텔 에즈오프와 착한 농장주 역의 베네딕트 컴버비치, 노예를 괴롭히고 희열을 느끼는 농장주 역의 마이클 패스펜더의 연기 대결이 일품입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3월 7일 개막하는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저희 복지TV와 웰페어뉴스가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과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